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금요사건 파일은요,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거야? 라는 질문 하에 사회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생각을 잘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서로 들어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주 후에, 술을 마신 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른바 그걸 음주 감형이라고 불러요. 음주 감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감형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죠. 물론 여러분, 술을 마신 게 죄가 아닙니다. 술을 우리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걸 인정받아요. 그럼 심신미약이 돼요. 그러면 판사는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줄여줘야 되는 게 현행법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이유가 뭔데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왜냐면 우리나라 법의 원칙은 책임주의예요. 책임주의는 뭐냐면 내가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우리나라 형법상의 원칙이에요. 원칙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술에 취했어? 나 정신 못 차려? 변별 능력 없어? 의사결정 못해?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로 법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음주 감형을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 술 마셨어요. 그래서 저지른 거예요. 나 필름 끊겼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기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성폭행범의 평균 형량은 음주를 안 했을 때와 음주를 했을 때 훨씬 이게 감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걸 통해서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8년 동안 논쟁거리입니다. 끊임없이 개정 시도가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아직도 이 영상에 제가 유일하게 욕을 남기셔도 제가 삭제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시게 되는 영상인데, 조두순 사건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건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말을 아실 수가 있는데, 2008년에 있었어요. 조두순이라는 66세의 범죄자가 한 피해 초등생에게 성폭행을 가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이 항문, 소장, 대장, 생식기까지 80% 이상이 영구적으로 소실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에요. 당시에 검찰이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전과 18범이었고 범행이 너무도 잔혹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조두순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12년형을 받습니다.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그 가족들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12년형을 받아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래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죠. 그래서 2013년에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이렇게 술을 마시더라도 감형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이 개정을 하게 되면서 성폭력의 경우에서는 이제 음주 감형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 자체는 아직 열려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성폭력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일 경우에는요, 여전히 감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술을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감형을 받아야 되는 정도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는 술을 먹고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표로 둔 거고 제가 말로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2015년에 기준으로 해서 통계치를 보니까
성폭력 피의자의, 그러니까 범인의 30%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살인의 경우에 34%가 술에 취해 있었고, 상해, 남을 때리는 거에는 42%가 술에 취해 있었고요. 불 지르는 거, 방화는 45%가 음주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폭력 외에 다른 범죄들 사이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범죄 통계를 보면은 살인 범죄자 995명 중에 390명이 술 취해 있었어요. 이건 전체의 거의 40%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매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폭행범 같은 경우에는 6,427명이나 있었는데 이 중에 1,858명, 그러니까 약 29%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성폭력범 5명 중에 1명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얘기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당신의 그 죄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부당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술에 취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아내를 협박하고 아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있었는데 재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집행유예가 뭐냐면 당신 잘못을 했지만 감옥에까지 갈 만큼은 아니야.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을 내가 줄게. 1년을 줄게. 그러면 당신이 1년 동안 또 범죄를 저지르면 당신은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거야. 근데 1년 동안 내가 널 두고 볼게 라고 결론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2015년 6월에는 옛 직장 동료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아유 술에 취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당신 지금 뭐 반성하고 있으니까 하고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준 거예요. 처음에는 조두순 사건을 통해서 아니 성폭력범한테까지 우리가 음주 감형을 해줘야 돼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성폭력범이 아닌 다른 범죄에도 우리가 음주 감형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술을 먹든 안 먹든 이건 똑같은 범죄라고 시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오랫동안 조두순이 2008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왜 2018년인 지금까지 왜 아직도 그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형법 대원칙 때문에 그래요. 이 대원칙. 당신이 분별할 능력이 제대로 없으면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 원칙이에요. 법을 고치게 되면 이 원칙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법 조항의 하나하나 폐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던 다른 법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다른 법에 또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졌는데 쉽게 막 고치고 막 폐지하고 이러면 이제 이 법무부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정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물론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가면서 이 형법 10조 플러스 다른 조항이 신설하게 돼서 음주 감형을 못하게 하자라는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죠. 그리고 그걸 조두순법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처럼 생각한 또 여러분처럼 생각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청와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는 20만 명 이상이나 이 음주 감형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보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좀 듣다 보면 좀 그렇죠.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가볍게 형량이 조치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조항은요 원래 술에 취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어요.
정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항이었어요. 분명 우리는 그들을 위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자의로 술을 먹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약에 취하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마약을 취하게 해서 나를 범죄에 이용했다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들도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마신 술, 내가 사람들하고 즐기다가 마신 술에 내가 취해서 우발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나 술 취해서 변별력 없었어요 하고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 10조가 법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법이 누구한테 적용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쯤 해서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한대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대적인 형법을 가졌다고 인정이 되고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서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술에 취하는 건 분명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서 본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음주 그리고 마약 복용 후에 범죄가 일어나면, 특히 성범죄가 일어나면 여기에는 형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하고 영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음주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서 마신 술로 내가 해롱해롱해졌다가 벌어진 범죄,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왜 우리나라에선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선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좀 법이 약하고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께서 우리나라 법이 술에 관대한 이유는 하나다. 사회가 술에 관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태원 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문화가 굉장히 놀랍다고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워낙 역사적으로 음주 가물을 즐겼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그냥 술에 취하고 만취하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엄청 추하다라고 판단하진 않잖아요. 다 그냥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토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엎드려 잘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관대한 문화가 어쩌면 법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관대해진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술에 취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덮여두던 관행이 가장 엄격해야 할 범죄, 살인에 대해서 우리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은 잘 몰라요. 제가 법을 잘 알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한 명의 국민의 입장으로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살인을 당하거나 또는 제가 너무 아끼는 제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입장으로 그 범인이 심신미약이래요. 그래서 살살 법망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감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술 먹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법이 그를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요. 너무도 분통 터질 만한 일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살인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에 대한 개정 그리고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릴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